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개발을 하는 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이죠. 돈을 빌려와야죠. 사업 자금이 빌려와야 내가 사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 자금을 못 빌려오면은 뭐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부동산 개발을 하고 디벨로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거는 뭐 해석하기 나름이고요. 뭐, 돈을 잘 빌려와도 뭐 분양이 안 되면 꽝이죠. 그죠? 아무리 뭐, 돈 많고 사업 막 개발 막 하면 뭐합니까? 미분양 나면 끝이지. 그러니까는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건데, 어쨌든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사업 자금이 있어야 우리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이제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업 자금 좀 빌려주세요. 뭐 사업 계획서 가지고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PF 대출을 검토합니다. 이 PF 대출을 검토하는 데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토지를 매입이 돼 있어야 돼요. 토지를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토지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허가가 완료가 돼야 되는 거고 시공사가 선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완비가 돼서 내가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야,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것이 준비가 안 됐는데 은행에 가서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은 돈 빌려주는, 그죠? 여러분 입장 바꿔놓으면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너를 빌려주니까 또 토지 있을까? 토지가 없는 거예요. 토지 네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줘야 돼? 너를 어떻게 믿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토지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토지도 안 됐는데, 그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돈을 왜 빌려달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허가. 뭐, 여기 좀 3개 신도시니까는 뭐,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3개 신도시니까는, 인허가는 크게 무리 없이 가지만은, 만약에 이게 3개 신도시가 아니고, 일반 지역에 일반 토지를 내가 개인한테 매입을 했다 그러면은, 과연 그게 허가가 나는 땅이냐, 안 나는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 땅은 아니냐, 과연 관공서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인허가, 만약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그 땅 네가 갖고 있는데 거기 건물 못 짓는 땅이야. 문제가 많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을 하고 와야만 내가 돈을 빌려줄 수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이런 게 있는 겁니다. 토지를 매입이 돼야 되고, 인허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 선정이죠. 시공사 선정. 왜 시공사 선정을 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미리 준비해서 가야 되냐? 은행에서는 그런 거예요. 은행에서 뭐라고 이 개발 사업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일전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죠. PF라고 하는 것이 약간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지만 미래의 현금 흐름을 얘기한다가 이렇게 좋은 교과서적인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많이 들여다보면 담보에 대한 개념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개념이에요. 시공사가 책임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 준공이 하나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담보고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야,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줄 건데, 너 담보 있어? 보증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으면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입장을 안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너 무리한 거 아니야? 야, 금융기관에서 너무 우리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입장을 바꿔놓으면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야, 너 토지를 매입도 안 하고서 왜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 야, 허가도 못 받는 땅인데 왜 돈 빌려달라고 그래? 야, 너 보증은 써, 보증. 그죠? 그게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내가 좀 완비하고 금융기관에 노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완비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실무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시 패션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토지를 매입하려니까는 조금 이제 돈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유권을 그러니까 잔금까지 치르기가 지금 3개 신도시는 지금 6개월마다 유예기한을 줬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납부하면 되는데 만약에 민간 땅이다 그러면은 토지 사용 10분 그러니까 계약하고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는 거죠.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고 인허가 절차를 받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토지 잔금을 우리가 넣어야 되기 때문에 토지 잔금까지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돈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물론 그 돈을 우리가 준비해서 사업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디벨로퍼들, 그죠? 디벨로퍼들은 그런 돈이 없다.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어디서 빌려올 거냐? 그 빌려오는 그 돈을 우리는 브릿지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브릿지론.
브릿지론. 그래서 브릿지론을 이제 일으키는 거죠. 브릿지론을, 이것도 대출입니다. 대출인데, 이런 것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1금융권에서는 뭐 이런 거 잘 안 하고, 어쨌든, 브릿지론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인허가나 신호공사 선정 등이 안 된 상태에서 단기, 그죠? 본 PF가 일어나기까지의 대출을 일으키는 거예요. 대출을 일으켜서, 그러면 토지 소유권이 오는 거 아닙니까? 토지 소유권이 오니까 내가 인허가도 받을 수 있고, 시공사하고 공사계약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그걸 만들기 위한 대출이다. 쉽게 얘기하면, 토지 대금, 계약금을 뺀 나머지에 대한 것을 대출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브릿지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게 됐다 이거야. 브릿지론이 됐다 이거야. 브릿지론이 돼갖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PF 대출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말이 협상이지 사실은 뭐 그냥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죠, 실무에서는. 근데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너를 못 믿겠다 이거예요. 너를 못 믿어. 야, 너 다 좋은데 그래. 3기 신도시 땅 좋은 거 알겠어. 그래. 3기 신도시 그래 알겠어. 뭐 LH에서 하는 거니까 나 좋겠지. 나라에서 하는 거야 좋겠지. 하지만 나는 너를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금융기관, 그죠? 금융기관에서 이런 걸 요구하는 데도 있어요. 사전 분양 혹은 사전 청약 이런 거. 사전 청약, 사전 분양 뭐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거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을 미리 네가 청약을 받아오든지 분양을 사전 분양을 가지고 와라. 그런 계약서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PF 이렇게 줄게. 이렇게 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런 게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신탁사가 있고 이제 신탁사한테 우리가 일을 맡길 거 아닙니까? 요 신탁사에 일 맡기는 것도 다시 뒤에 가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제 정식 분양이 되면, 분양 승인이 들어서 분양이 되면, 이 사전 분양은 이제 정식 계약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과정입니다. 옛날 판교 신도시, 그죠? 제가 아는 것 중에서, 경험했던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 신도시 지금 전철역이죠. 전철역 나오면 그 중시상업지가 있는데, 그 중시상업지의 그 개발도, 이렇게 사전 분양으로 해서, 그때는 그 당시 한 200억을 요구했죠. 강남의 금융기관에서 200억을 요구했어요. 200억을 사전 분양을 해주면 PF 일으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200억을, 사전 마케팅을 해서 분양을 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은평뉴타운, 그죠? 은평뉴타운에서도 이렇게 해갖고, 그때는 이제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농협이었고, 그죠? 농협이었고, 아까 얘기했던 판교 같은 경우는 기업은행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금융에서 이제 PF 주달 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전 분양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전 청약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전 청약을 하게 되면 장난을 치죠, 우리가. 그러니까는 개발업자들이 장난을 칩니다. 이게 사전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아니에요. 청약은 그냥 언제든지 취소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 청약금 돌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청약은 사실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만약에 금융기관에서 이런 걸 요구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거는 우리 사업자가 이제 이렇게 조작도 할 수 있고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사전 분양을 되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은밀하게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기보다는 그죠? 공개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물밑 작업으로 이렇게 협상하면서 딜을 하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